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97절 한절입니다. 압도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한다. 종일 묵상한다. 종일 묵상한다. 묵상하는 일. 하나의 업이 되면은, 업으로 묵상하면은 돈이 나온다. 그럼 요즘 같은 사람들, 요즘 같아도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일 묵상한다. 그러나 이거는 직업은 아닙니다. 종일 묵상하는 것 자체가 직업은 아니에요. 직업 같으면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죠. 종일 묵상하는 것이 직업이라면은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종일 묵상한다. 그러니까 묵상할 수 없는 환경에 땀을 뻘뻘 흘리고 일을 막 고되게 하고 지금 이 일 다음에 무슨 일이 있고 이것 다음에 뭐가 연결되어 있고 아주 복잡한 이래 얽히고 저래 얽힌 여러 일 속에서 그 일을 바라보면서 또 그 일을 막 수행하면서 바쁘게 막 진땀 찔찔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과거에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지금은 어떻게 살아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또 지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경우일까, 아마 이런 식의 어떤 변형된 표현이 아닐까. 종일 묵상한다. 우리가 종일 코에 숨을 쉬는 것은 가능하지만은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요, 묵상이 이제 생각이라고 될 수도 있는데, 또 아니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생각하고 좀 가까운 영역인데, 자칫 잘못하면 종일 묵상하다가 하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그것 자체로 종일, 오늘도 종일 보내고 내일도 종일 보내면요,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절대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에서 종일 묵상한다 하는 것은 한 개인이 살아가는 환경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거 어떻게 살아가든지 어떤 형편에 사느냐 그것 자체를 두고 그 형편 자체에서 기록된 내용이라든지 자기가 품고 있는 거라든지 또 내가 또 바라는 거라든지 그런 것에서 제가 꾸준하게 놓지 않는 거죠. 놓지 않고 언뜻 생각나고 언뜻 또 말하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하고 그런 것 되고 토론하게 되지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그 요소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배려, 관심, 어떤 집중, 이런 것을 두고 우리가 종일 묵상한다 하지 않겠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느냐? 쉽게 만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거고, 그런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 서 있다 이래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선포되는 환경도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선포되는 게 지금 제한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앞으로 시대를 가면은 교회에서 선포가 안 돼도 누구든지 쉽게 말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걸 쉽게 자기 삶 속에서 종일 주의 법을 묵상하나이다 하고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어느 곳이든지 일하는 터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잠자고도 꿈속에서 말이에요. 잠꼬대를 해도 이런 걸 꿈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거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걸 바라고 있죠. 불가능할 것 같으면은 말도 안 하는데 가능하다는 거죠. 그 가능하다는 거는 지금 이렇게 표현된 내용을 볼 때 여기 이 사람도 오늘 우리가 사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 사람은 우리와 다르게 사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24시간에 또 밥을 먹어야 되고 숨을 쉬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이 종일 주의 법을 묵상하나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말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주변에는 안 돼 있다고 해서 이거 못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안 돼 있을 때가 있는 거죠. 때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때가 있다. 못했을 때가 있는 거지. 이것을 이제는 2012년이 돼서 우리는 다시 회복시켜서 온전하게 인간이 산다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이 경제사회라고 하는, 돈이면 다 된다, 다 된 것 같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간 본연에 원래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본연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복잡다단한 속에, 여러 관계가 복잡한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하나씩 찾아 나가서 결국은 내가 된다면은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이 바로 나로 말미암아 증거되는 거고, 또 내 후손들이 살 수 있는,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지금 이대로 막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주저앉아 버리고 나는 못해하고 주저앉아 버리면요, 결국은 그거는 다음에 후손들이 못 사는, 살 수 없는 환경 만들어주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나는 부단히 이걸 내가 부딪혀 나가야 되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남겨져 있는 후손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 책무이죠, 책무. 인간이 본래적으로 살아야 될 그 환경을 찾아 나간다는 것은 내 아닌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는, 나는 안 해도 되는 내용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은 나로 말미암아 남겨져 있는 후손들이 살지 못하는 환경이 된다. 부모님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은 엄마가 아이를 출산하고부터 같은 여자잖아요. 엄마 되기 전에 처녀, 그리고 결혼해서 이제는 아내, 그리고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잖아요. 엄마가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엄마는 그 이전에 아내든지 처녀든지 어떻게 부르든 그거는 관계없어요. 어떤 앞에 같이 있던 것도 다 없애버리더라도, 자기는 다 잊어버리더라도 아이를 살리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 힘 때문에 우리 인류가 사는 거죠. 부모가 되어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할 기능이 있지만요, 인류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아버지, 엄마의 기능 중에서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에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기본적인 먹는 거, 입는 거 엄마가 챙겨주는 거예요. 아빠는 그런 것이 이제 생성될 수 있도록 주변의 환경을 다지는데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엄마보다는 덜하죠. 당장 엄마는 지금 당장 아이 입에 들어가는 젖꼭지부터 시작해서 또 나중에 지 숟가락과 먹어야 될 밥들, 이런 것 전부 다가 엄마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통로가 되어지는데, 엄마가 전 인류 중에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자녀의 생존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면 인류는요 지금 살아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편은 엄마에게 이런 힘이, 이런 어떤 변화, 아내와 딸과 처녀의 어떤 그 과거는 다 덮어놨고,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로서 아이에게 몰입할 수 있는 이 환경은요, 남자보다 여자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만드심의 원리가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존재, 개인이 살아있는 현재에 이런 기본적인 구조적인 내용하고 우리는 깊이 연결해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돈을 버느냐, 내가 뭐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냐, 내가 왜 가정생활을 하냐, 내가 왜 남자냐, 내가 왜 여자냐,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지금까지 이런 여러 환경이 존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의 일반적인 성품, 중국의 사람들 일반적인 성품, 일본 사람들 일반적인 성품, 미국 사람들 일반적인 성품, 호주 사람들의 성품들이요, 각 나라마다 다 특색이 있는 것은
어떤 지역, 단위 지역에 이렇게 몰려있는 그 구조, 그 어떤 지역적인 어떤 내용, 환경, 오래동안 묵혀져 있는 역사, 이거 분명히 관계 있죠. 그거 녹아내고 1대1로,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1대1로,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 1대1로, 이거는 비교 자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이 대한민국 위치에 있는 이 지정학적이고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고 언어적인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요, 이 대한민국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또 고유한 앞으로 장래의 전 인류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근에 지금 일어난 이런 일들을 이래 오늘 주제하고 좀 딴 데 갈지 모르겠지만은 이 지금 긴박한 좀 이런 상황들, 북한에 지금 미사일 발사를 자꾸 해서 ICBM이 이제는 미국 본토까지 넘어갈 수 있다. 북한에서 하는 핵폭탄이 북한에 쏴가지고 미국으로 보내는 이런 일이 이제 상당히 실전 배치가 이야기 나올 정도로 되니까 미국과 중국, 일본은 지금 그런 무기적으로는 우리한테는 힘을 못 발휘했으니까 일본은 잠잠해 있고, 소련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중국, 소련이 대한민국에 지금 보여주는 제스처는 뭐냐니까, 한반도에 전쟁이 안 나기를 바라느냐, 미국도 안 나기를 바라지만은 중국도 안 나기를 바란다 하지만은 평화적으로 해결해라, 평화적으로 해결하지만은 소련도 또 그런 자신이 있어요. 여기서 분쟁이 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분쟁이라는 건 남북 간의 어떤 전쟁 상황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건 말은 하지만요, 하는 행동을 보면은, 은행이 지금 남아있는 내용을 보면은 전쟁이 나더라도 이런 거예요. 전쟁이 나더라도 중국에 보면은 위에 북쪽에서 국경에서 북한과 중국 간의 국경을 더 쳐내려 하고, 중국에서 더 전체 국경을 싹 쳐내려 와가지고는 북한에서 무슨 문제 생기면은 중국에 못 들어가도록 그것을 방패막이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영향, 중국 본토에, 중국 땅에 전쟁 상황이 연결 안 되도록 자기들이 방어막을 치겠다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쟁이 나면 남북한의 전쟁이 될 수 있도록 자기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 본토에 폭탄 떨어지지 않는 정도로 해서 이 내용을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 소련은 소련대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는 이런 요소를 보는 거죠. 근데 우리 남한은,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이 남북이라고 하는 어떤 단일화 될 수 있는 요소는 어느 나라보다도, 주변에 있는 어느 나라보다도 통일이 될 수 있는 요소는 제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통일되지 못하는 이 내용에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나더라도 죽으려면 수천 명이 죽더라도 한반도 안에서만 죽지 자기들하고 관계없다, 이런 식의 취급을 당하는 이런 지경이 되면서도요, 남북이 서로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어떤 그 합일점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남쪽도 마찬가지고 북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어떻게 해서 민족 전체를 그럼 이 땅덩어리, 남한이라는 땅덩어리, 북한이라는 땅덩어리에 거주되어져서 지금 이만한 어떤 위치에서 지금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어지는 이런 구조, 미국과 중국과 틈바구니 분명히 있고, 소련도 분명히 개입되어 있는 미중소 세계의 강대국이, 세계의 제일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우리 대한민국이 딱 엉클어 있는 이 자세는, 이게 북한에 있는 사람이 풀어야 될 문제예요, 남한에 있는 사람이 풀어야 돼요. 우선적으로 남한에서 이걸 풀어야 돼요. 우선적으로 이 조직에서 환경적인 내용에 국민적인 단합이, 남한에서 단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잖아요. 대한민국 전체에 주일마다 교회 모이고, 오늘 수요일도 교회에서 모이는데, 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대한 이런 위치, 또 경제적인 위상, 이런 내용에서 지금
전쟁에 나타난 이런 여기에 교회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아무 대안이 없다 하면 이야기가 안 되죠. 어떻게 교회가 대안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만히 놔두겠느냐? 예, 여기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분명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아의 미래, 동북안 공존화라고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2단계, 그 다음 3단계, 중국과 인도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중국과 인도를 별도로 두고, 지금 미국의 위상이 지금 추락될 수 있는 위기가 지금, 미국이 지금은 떵떵거린지 모르지만은, 이 국력이 언제까지 오래 가지 못한다. 이 국력 때문에 또 전세가 하나의 질서로 가지고 유지되어 오지만요. 이 변수는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명한 변수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대책을 전혀 우리가 참 민족끼리 한민족끼리 할 수 있는 거라든지 또 일본을 또 활용한다든지 우리가 분명히 또 만주 땅이라고 하는 우리 땅에 대한 분명한 위치가 있는데 지금은 중국 때문에 우리가 힘을 못 쓰고 있지만 이런 분명한 내용들 그리고 몽고와 연결되어진 몽고와 만주와 한반도 그리고 일본 이거는요 대한민국은 한 뿌리라 한 뿌리 요 근거가 있다니까. 이 근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이 내용을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목소리를 가지고 남한 북한에 대한 이런 갈등 문제에 대해서 이 무기체제가 뭐 전체적으로 있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요 장래에 대한 내용 아니에요. 장래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렇게 갈등만 느끼다 그냥 서로 눈치만 보다가 다른 나라가 구경하는 다른 나라에서 구경하는 불구경만 만들고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그냥 폭삭 대책도 없이 뭐 당해야 되냐 정말 이거는요 너무 일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노동시장이라 하는 이 노동시장 개입이라 하는 이 표현을 하면서 텔레비전 뉴스를 듣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나마 좀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이런 목사로 지금 뭐 아무도 이런 내용을 갖고 들으려고 하지 않지만 물론 내 살아생전에 지금 내가 뭐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앞으로 10년만 이제 더 있으면 뭐 더 이상 이런 강의도 못할 것 같은데 살아생전에 나를 찾지 않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마음 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자료가 뭐 엄청난 자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 이 자료를 자꾸 좀 노출시키려 하는데 노출시키려 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을 모르는 거고 그리고 이 자료의 뭐 양이 어느 정도고 전체적인 흐름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자료가 있다 하라니까 노출시키라 하지만은 저는 오늘도 뭐 전화하고 노출시키라 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노출되는 것보다는 지금은 계속해서 자료를 남겨야 되는 그런 요소가 더 많아요. 노출돼 버리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요 이게 일정한 패턴으로 나가야 될 어떤 흐름이 끊겨버리니까 그것이 자꾸 대대로 내 한 사람의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이 막 알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에 후대 사람들이 두고 이 자료를 가지고 전 세계 인류와 더불어서 대한민국에 나아가야 될 중요한 어떤 내용들이 요 안에 막 함축되어 있으니까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까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남겨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의도를 제가 뭐 일부러 대한민국에 포커스 맞춰서 한 건 아니고 남기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쓰시는 분명한 환경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의 환경이라든지 또 우리 주변의 남북한의 문제라든지 또 동북아에 있는 이런 관계라든지 정세관계라든지 전 세계 속에서 이 대한민국 위상이 이렇게까지 되어지는데 또 이런 환경으로만 몰리는 이 내용에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대한민국을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고 지금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서도 한편 답답한 거죠. 이런 부분에 왜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있는데 왜 이런 부분에 왜 내 혼자서만 떠드느냐 이거지.
내 언제만 떠들어야 되느냐 이거죠. 어차피 나가야 될 일이고 교회가 나서야 될 일인데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이 교회 노동시장의 이 개입에 당위성의 어떤 내용에도 지난번에도 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그건 일반적인 아주 개론적인 아주 중요한 어떤 요소 개념들을 이야기했고 또 하나 노리는 게 하나 있어요. 노동시장에서 노동시장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걸 우리가 이 교회 노동시장이 지금 이 시대에 개입해야 될 어떤 그 당위성에 제가 문제 하나 떠진다면은 이 보험제도, 보험제도. 이 보험시장이 필요한가, 이거죠. 보험시장이. 처음에 보험시장 하는 거하고, 처음에 보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보험하고 있는데, 이 보험시장은 처음에 어디서 발달이 됐을까? 분명히 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돈. 화폐라든지 이런 게 돈이 서로 유통되고, 돈을 담보로 해서 제일 먼저 한 거는 금이 되겠죠. 금을 담보로 해갖고 이제 돈이 막 뿌려지는 거고 또 금본위가 사라지면서 미국 시장이 미국에 딸려가 뭔가 하면 변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어떤 그 보험에 대한 내용도 좀 다른 어떤 형태로 달라지는 요소가 아니겠느냐. 이 보험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거는 보험의 처음은 이제 돈하고 관계된 것으로서 보험의 처음은 아무래도 전쟁이죠, 전쟁. 전쟁. 주식 투자하고 거의 비슷하게 연결됩니다만은, 전쟁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잖아요. 일종의 주식 투자. 이 주식 투자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보험이란 말이에요. 주식 투자도 또 보험도 거의 비슷하게 돈하고 연결해서 비슷한 시점을 시작했는데, 돈에 대한 내용에서, 이제 전쟁에 대한 내용에서 주식 투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보험적인 개입이 있다. 보험적인 내용이 보험적인 내용에서 조금 더 발전하면은 복지가 나오네. 복지가 돈을 내 가지고 독일에서 시작된 군인 복지. 그래서 그거 앞전에 나오는 게 이제 보험적인 내용인데 이것이 보편화되는 것은 보험이 보편화된 것은 선박으로 인해서 무역이 활발할 때. 1400년도에서부터 나와지는 거죠. 전쟁으로 나오는 것도 그때도 비슷하게 나오지만은 그 전에도 돈의 흐름은 1096년 이후로부터 이제 나타나는 걸 보고 주식 투자라는 이게 발전되어 오고 보험은 보험대로 발전되어 오고 그 다음에 2차 대전쯤에서 1차 대전, 2차 대전쯤에서 그 군인들에 대한 복지 문제가 독일에서 나타나는 그런 내용을 보는데 이 전쟁에서의 보험, 그 다음에는 그 무역에서의 보험, 이런 내용을 보는데 전차 발전돼 가지고 지금은 보험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2017년 현재로 보고 2012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보험이란 제도가 있는 게 낫나 없는 게 낫나 이렇게 고민할 정도로 보험 때문에 사회가 아주 이상한 구조로 나아가고 있는 걸 보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느냐, 보험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되어져야 맞느냐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죠. 돈의 유통에서 생긴 건 분명한데 정권 투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정권 투자는 어차피 투자가 지금 이제 자본으로 해서 기업으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이 글로벌 되어지는 이런 그 기업 자체, 구조 자체가 이 전 세계가 하나의 글로벌 형태로 되어져서 이 투자를 해서 막 각 나라마다 투자가 되어지는 이게 네트워크가 되어지는 이상에는 주식 투자는요. 이거는 지금은 다른 대안이 없어요. 이걸 없애라 말할 수는 없는데 이 보험은 좀 다른 특징이 있거든. 같은 그 금융은 금융인데 주식은 정권회사가 망할 수가 있어요. 정권회사가. 그런데 투자는 거기서
잘못 놀리고 이러면요, 정권 회사 자체도 망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 봤잖아요. 근데 보험회사가 망했다, 이런 소리는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또 보험회사는 어디서 위험이 있느냐 하면은 지금 금융 자체가 금융이 안 돌아가는 지금 구조. 금리를 올려도 돈이 안 나오고 금리를 내려도 돈이 흐름이 없을 이럴 때에 보험은 사실은 이게 위험한 어떤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이게 보험회사가 망했다 소리가 안 나온다. 여기 문제라는 거죠. 보험회사도 망해야 하나의 시장이라 하는 논리에 보험이라는 것이 은행도 망하는데 은행도 망하고 정권회사 망하고 금융회사, 은행, 정권 다 망해요. 그게 시장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이라는 구조에서 반드시 그거는 맞는 거예요. 근데 보험회사는 안 망한다? 보험회사 망한 데가 어디 소문났나요? 알려진 데가 있나? 물론 뭐 전체적으로 보고 이것도 보험이다 하면은 또 뭐 거기서 망한 걸 들추내면은 뭐 없잖아 있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자고. 다른 은행은 뭐 외환은행도 많이 있고 뭐 동서정권이나 이런 정권 자체가 정권 은행 망한 사례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근데 보험회사 사라진 예가 없어요. 병합은 되고 서로 규모를 합하기 위해서 나가죠. 옛날에 어떤 보험이 지금은 어떤 보험이다 이래 나오지만은 보험회사 망하는 것은 없어요. 근데 안 망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망하는 것이 잘못됐다. 요걸 우리가요, 일반 국민들이 바라볼 수 있고 일반 국민들이 이게 문제다 하고 바라봐야 된다. 뭔가가 있다는 거지. 뭔가가 이거는 뭔가 깨른짱이 있다. 예를 들면은 저는 그래 봅니다. 뭐 사례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데 혹시 관계된 사람이 있을까 싶으면 좀 조심하긴 합니다만 제 느낌이 그래 있어요. 마치 뭐냐, 보험이 안 망하는 거하고 오늘날 한의원 운영하는 그 구조가 한의사가 있고 그 다음에 종업원이 2명 내지 3명, 한의원에 많으면 2명이에요. 1명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최하 2명 내지 3명인데, 근데 종업원이 한의원에, 한의원이라는 구조가, 한의원 하는 그 자체가 그런 거죠. 4명 있다, 5명 있다. 그래서 그 한의원에 가면은, 한의원이 의사는 1명인데, 번창하고 소문이 나왔고, 막 사람들이 잘한다는 소문이 나왔고, 간호원들이 많다.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한의원이라는 자체가, 그 구조가, 기본적인 구조가, 침을 넣고, 뭐, 약을, 뭐, 이렇게 약점을 하고 하는 이 구조로 해갖고, 일반 의사들이 막, 어떤 병원이 막 늘리듯이 이러한 다른 건, 그거하고 다르거든. 그러면 그게 어떤 게 있느냐? 반드시 침을 뜨고 뭐 이렇게 손을 대고 하는 이 시술하는 건요, 그건 딱 2명밖에 필요 없어요. 그 간호원들이. 의사 한 사람하고 침납하는 건, 그렇게 하는 건 2사람밖에 필요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사람이 많은 거는 뭐가 되냐면, 그게 조제를 해갖고 한 약 한 제에 20만원, 30만원. 그것도 21분, 31분도 아니에요. 21분 먹는데, 한 제 20만원, 한 제 30만원. 그 약이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그 약을 먹도록 만드는 상술, 발달하는 거지. 약이 팔리도록 어떻게 하든지 여러 가지가, 의료의 역할이 있었는지 어쨌든 간에 그거 자체는 전체가 다 하나의 기술이기도 테크닉이기도 한데, 그거로 인해서 인원이 많아지고 하는 요소는 사람을 관리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한 사람 관리하고 한 사람 고용하는데. 근데 거기서 5, 6명이 있다, 7, 8명이 있다 이러면은 출입하는 사람이 그 한의원에 들어갈 때
그런 개념을 비교를 해야 된다 이거죠. 저 같은 사람이나 뭐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다 말이에요. 내도 갔다 와서 경험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 딱 느낌이 딱 그래 드는 거예요. 그런 게 의뢰이 뭐 아예 약 짓는 걸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약을 짓는 걸 알고 20만 원, 30만 원 내는 거 의뢰이 되는 줄 알고 뭐 검사비는 5만 원 나온다, 6만 원 나온다 하고 약지 뭐 그거 다 안 받는다 하고 이렇게 해서 약을 짓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좀 한의원을 비견해서 미안합니다만 그 한의원이란 그 발전, 그 구조가 어쩔 수 없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 없으니까 한의원은 객관성, 다른 어떤 의사들이나 이런 거는 객관성이 있어갖고 요 수술은 요렇게 됩니다. 요 처방은 요렇습니다. 요거는 진단을 해보니까 요런 거 정상하고 어떻게 차이 나면 요렇게 되는 거지. 한의원은 그게 없잖아요. 완전히 주관적으로 의사가, 한의사가 요건 요렇게 아프다. 요런 부분이 아프다. 막연하게 어떻게 하면 낫는다. 그러면서 약 한 제 먹으면 된다. 이래 되는 거예요. 객관성이 없으니까 그게 커봐야 한계가 있다. 그 말을 신뢰하는 사람만 찾아가는, 그래서 침이 유하는 그런 또 좋은 의술이 되니까 그런데 의존하고 가는 사람만 가는데 그렇지 않고 한의원이 클 때는 출입하는 사람이 이 부분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물론 그런 병원이 뭐 없애라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상술이고 분명히 그것도 노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크겠지. 근데 그 마찬가지로 지금 보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보험이 어째서 안 망할까? 요 요소에 대해서. 그리고 보험 때문에 오늘날 우리 주변에 우리 사회가 보험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보험이 어떤 거라 하는 걸 통해서 볼 때 크게 사회적인 현상이 직장 어지간하게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다 해봤던 사람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던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90% 이상이요. 보험을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다 보험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 가장 취업하기 좋으면서 또한 가장 빨리 내가 뭔가 성공했다 하는 사람이 한 2, 3년 되다가 내가 보험에서 보험왕이 되고 한 레터를 따딱 하면서 조금 뒤 만나보면요. 그 사람 보험 안 한다 하거든. 도대체 이거 뭐냐, 이거. 요 부분 하나가 있고, 고용에 관계되어서 사람들이 빨리, 이직률이 너무 높다. 회전이 높다. 그 속에는 상술이죠, 상술. 보험원으로 들어오는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전부 다 고용가입 시킴으로써 보험의 어떤 매출을 높이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게 되는, 그리고 막 붕 떼어가지고, 그 사람 붕 떼어가지고 막 있는 피, 없는 피 땀을 다 흘리게 하고는, 그리고 그 사람들 퇴출되도록 또 해갖고 다음에 새 어떤 그게 막 자라도록 하는 이런 어떤 상술. 분명히 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 사회에서 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면요, 누구 앞으로 돼 있느냐, 누가 수혜자냐, 이거 따라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분명한 하나의 요소가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보험에 내가 누구 때문에 가입했고 니 타기 위해서 했다 하고 해놓으면요, 그랬느냐고 고맙다고 그랬지, 인사하고 그랬죠. 우리 어릴 때는. 우리 젊을 때는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생명보험 같은데 누가 가입했고 수혜자가 누구다, 이건 딱 뭐가 된 거냐면 이 범죄 사건이 아니냐, 범죄 혹시 연결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보험 그 가입 금액이 높다 그러면요, 반드시 그는 어떤 사정 대상이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보험 많이 들었다, 그리고 수혜자가 한 사람한테 쏠리고 있다, 이러면요 서로 연동돼하고 그 사람을 주의 인물로 살피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데 보험이라는 이 제도를 사회 속에 계속 놔두는 것이 옳으냐? 안 놔두면 어떨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이제 이런 내용을 어떻게 볼 거냐? 교회는 도대체 이 부분에 왜 그러면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에 왜 보험을 지적을 하느냐. 이런 요소가 연결이 있다니까. 전혀 뭐 무관하게, 교회가 뭐 노동시장 개입하는데 뭐 보험에 연결해갖고 뭐 그런 사회적 현상만 이야기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험이라 그럴 적에 보험의 종류를 크게 나누면 두 종류로 나눕니다. 아까처럼 원래 보험이 생길 때에, 보험이라는 요소가 생길 때에는 전쟁에서의 어떤 돈을 투자하는 데에 이게 참 안정적이냐 마냐, 그거는 채권하고 관계되는, 주식하고 관계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물자를 이제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 물자가 지대로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건 아주 중요한 요소 아니에요. 군수 물자 같은데. 그런 걸 다 보험을 들어가지고 이제 그건 만약에 그것을 훼손되더라도 보험료에서 찾아가지고 그걸 충당하는 그 기능이 있는 거예요. 바다에 그 여러 가지 그 사건, 사고가 많기 때문에 무역물들을 싣고 가다가 그 배가 만약에 파손되고 자초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실려있던 물건들을 보상받기 위해서, 그래서 보험이라는 게 그때부터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FOB라고 그래. FOB. 부두에서부터 부두까지 뭐 선적도, 그 다음에 또 CIF를 그래가지고 보험하고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 있는 이런 요소들, 이런 용어들이 이 무역에서 발달돼서 보험이 나오는데, 이 보험의 한 종류가 이제 그런 물품에 대한 보상이에요.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물품 가격,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자동차가 나오면서 자동차에도 그렇게 적용하다가 이제 자동차에 사고로 해서 사람이 죽게 되어질 때에 이제 여기 인재, 보험회사에서 이제는 화재 사고에서, 화재 해상에서 이제는 생명보험이 연결되어지는 요소가 연결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에 관계되는 문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문제도 이렇다 보니까 생명보험회사에서 여러 가지 보험 상품들 내놨는데 질병에 대한 내용을 파고드는 거 아니에요. 질병. 여러 가지 질병 종류 막 했다가 암 종류 다양화했다가 암 진단비하고 막 다양한 보험 종류를 막 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보험에 대한 이 분명한 하나의 이 보험이 보험회사로서 사회 속에서 계속 가야 될 요소와 가지 말아야 될 요소를 우리가 두 가지 중에서 분명히 선별해야 돼요. 하나는 보험이 필요한 분야, 그리고 또 이거는 보험회사도 망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거는 사고에 대한 보장이에요. 사고로 생기는 것에 대한 거는 이건 보험회사를 두 가지고 원래 있었던 그 보험에 대한 기능을 살리는 것은요, 그거는 맞는다고 봐요. 그러면 왜 사고는 언제 어떻게 생길지 알 수가 없는, 그야말로 전혀 예측하지 못한 내용이잖아. 근데 사람이 죽고 사는 이 문제는, 사람이 죽는 문제, 생명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질병 문제는요, 질병에 대해서 치료하는 문제는 우선 두 가지,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 것도 두 가지잖아.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질병 문제인데, 일단 질병 문제는 국가 보험이면 얼마든지 돼요. 국가 건강보험 정도에는 거의 해결되는 게라. 그리고 국가에서도 국가 보험 갖고 다 안 되는 여러 가지 보험 내용에서는 또 재보상보험이라 다 있어요. 재보험이라고 또 지원 예정이 다 있다니까. 그런 보험을 제외하면요, 그런 보험하고 이걸 되면은 실제로 일반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해야 될 이유가, 내 질병 때문에 가입해야 될 이유가요, 그야말로 그런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평소에 보험 안 넣고 있던 그 돈 갖고 해도 얼마든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워낙에 다른 사람들이 니나네나 막 보험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안 따지고 막 또 보험에서 하도 아까처럼 내 인맥을 통해서 이 사람도 끌렸고 저 사람도 끌렸고 막 안면에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어서 가지고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이런 내용은, 이거는 다단계, 옛날에 다단계가 지금은 법적으로 이제 안정됐지만은
이건 다른 것보다 더 악폐예요, 악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회가 이걸 인식을 해야 된다니까. 이런 보험의 제도에서 고용 문제를 통해서 자기의 주변의 사람을 끌어당겨갖고는 또 그 사람을 완전히 공중분해 시켜갖고 또 사람을 끌어당겨갖고 또 자꾸 고혈을 짜는 사회의 어떤 보험의 금액을 매출 올리면서 실제로 개인의 보험 혜택이 들지 않는, 보험에 별로 혜택도 보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억지로 가입하게 만들어갖고 국가는 국가대로 아니면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이것도 분명히 보험제도가 하나 있는데 이중적인 보험제도가 질병 문제 때문에 같이 가도록 이 국가 개인의 국민 소득에 이거는 대단히 이거는 나쁜 영향을 주는 나쁜 요소가 되는 분야가 있다. 이걸 우리가 사회적으로 분명히는 문제를 삼아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에 문제를 안 삼잖아. 사람들이 첫 번째 이것이 되어지는 내용에서 보험이 남아있는 이유는 아무도 보험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요소를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그한 게, 제일 이게 사실 클레임을 많이 걸어야 될 사람들은 질병에서는 질병대로, 좀, 병 걸린 사람만 어떻게 치료받고 또 어떻게 무마되는 그런 게 좀 적지만은, 이제 클레임 되는 내용이 적지만은, 제일 클레임이 많이 나타난 내용이요. 이 생명보험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을 적에 그 수혜자가 이제 남은 사람에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망자 입장에서 내 보험이 잘못되었다 하고 클레임 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나는 이런 뜻으로 사망보험을 들었는데 실제로 사망보험이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사망보험이 돌아간다. 이거는 클레임 돼야 될 내용인데 이미 사람이 죽고 난 뒤 남은 사람들끼리 이게 범죄니 아니니 보험 사기니 아니니 하는 이런 내용으로 막 되니까 보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클레임을 걸어야 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그냥 나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클레임을 안 거니까 보험공단 국가 보험을 관리하는 또 여러 가지 조직이 없잖아요. 있겠지만은 그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정부에서 하는 이런 공무원들은 자기 다치지 않는 일에서는 절대 먼저 나서질 않거든. 사회에서 일단 문제가 막 일나고 그럴 때 담당자 한두 사람 해고해갖고 아니 그럼 좀 문책해서 인사이동 시켜난 뒤는 또 똑같은 일이 자행되는 그 공무원 사회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보험이 분명히 필요는 한데 또 한편은 클레임을 거는 쪽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망하지 않는 이런 회사로 그게 아까 사고 같은 이런 데서 나오는 이런 어떤 위기 어떤 요소를 전부 다 생명보험이나 이런 데서 전부 다 보상하는 거예요. 아이템도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다 놓치는 것 중에서 보험회사에서 질병 문제라고 나오는 여러 가지 보험은요, 이미 이게 전부 다 확률에서 나오는 게거든. 보험은 철저하게 확률이잖아요. 사고도 확률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품에서 이런 정도로 확률하면 우리가 손해 안 본다 했는데 갑자기 그런 사고가 많이 생기면은 그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돈 많이 들은 어떤 문제들이 그냥 폭삭 내려앉아 버리면 보험회사 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질병 문제는 이 확률에서 나타날 때 어떤 질병에 보험을 냈다. 그러면은 보험회사에서 볼 때는요, 그런 경우는 절대 망하지 않는 그 확률 범위에 보험 상품을 낸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정부에서 다 해주니까 정부에서 다 해주고 정부에서 안 해주는 요소를 갖고 했을 적에는 건강보험에서 안 되는 그 요소를 이야기할 때는요, 그거는 거의 일반 사람들이 그것 갖고 보험 혜택을 받아 누릴 사람들이요 거의 없는 경우 그런 것만 딱딱 골라가지고 상품하고 있다. 지금 제 말은요, 이거는 철저히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도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상품으로요 내놓지 않습니다. 아무 데이터가 없고 아무 근거가 없는데 확률적인 어떤 백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상품을 덜렁이하고 이거 사람들이 얼마인지 사람들이 좋습니다. 가져가세요. 이런 보험회사는 없었어요. 그건 망하려고 하는 거니까. 철저히 자기들은 성장하고 보험회사에서 돈을 끌어모으고 고용을 해서 보험 그것만 쫙 해놔면은 이거는 뭐 돈 나갈 일이 없는 거 그런 것만 상품을 한다. 철저히 보험회사는 그렇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금융이라는 요소에서 돈을 갖고 놀 때, 돈을 버는 이 구조를 볼 때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 보험 때문에 이 사회가요 어려운지 이걸 어떻게 된 보험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교회가 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느냐. 시간이 좀 없어 미안한데 늦게 와서 이야기하는데 보험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는 이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그냥 보험 가입하면 자기가 끝났다는 거지.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삶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분명 오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가장 죽음에 대해서 누구든 준비해 놓고 죽음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 내용을요 교회는 알리는 거예요. 그 교회 아니면 그 내용을 안 알리거든. 죽음을 바로 알아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죽음 이후에 인간들의 죽음은 과정이다. 이 과정 이후에 살아있는 동안의 행동을 통해서 분명히 심판이 있다. 이걸 교회에서 알리는데 보험에 사람이 보험 들었다고 나는 준비 다 했다는 거지. 대책 다 해놨다는 거지. 그래갖고 덜컥 죽고 나면은 보험 그 비용 갖고 다른 남은 사람들이 그냥 갈아 빼고 막 찢고 뽑고 하는데 자기는 지금 실제로 보험을 갖고 대책해낸 그 인생이 과연 준비됐느냐. 아무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잖아요. 바로 교회가 이 교회의 노동시장이 개입해서의 보험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교회가 아니면 이 내용을 이야기할 데가 없는. 그러니까 보험에도 앞으로는 보험회사 망한다 소리 나오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 사고에 관계되어진 내용, 요 내용이 아니면은 보험 가입하지 마라. 질병도 하지 마라. 앞으로 여기서 우리가 진행하는 어떤 요 내용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적은 돈 내고 보험에 들어있는, 보험회사가 있는 이 보험에 들어있는 거품들, 이걸 싹 빼버리고, 물론 지원이 될 수 있는 100% 효율성이 있고, 그야말로 개별적으로 전부 다 보장이 완전한, 사고성에 대한, 이런 내용에 대한, 질병도 마찬가지 그런 질병이 있을 때는 풀로 다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서 이 노동시장 개입에 분명히 보험시장이 영향주는 요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